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 채널을 자주 보던 시청자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만 주구장창 듣다가 제가 겪었던 아주 서러웠던 일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용기도 없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지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겨왔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들께는 용기가 조금 나네요. 결혼해서 살면서 언제가 가장 서운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남편이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아니면 시부모님이 시답지 않은 일로 잔소리를 했을 때? 저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서럽고 서운했었습니다. 원래 임신했을 때 느낀 서러움은 평생을 간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이지만 20대 시절의 저는 정말 예뻤어요. 제 스스로 예쁘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너는 예뻐서 좋겠다, 예뻐서 부럽다 할 정도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꼭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한둘은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못나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젊음이라는 게 예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신나게 연애도 즐기고 나가서 놀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귀찮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게임 세상 안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하나둘 저를 도와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 캐릭터의 레벨이 오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캐릭터의 장비가 맞춰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잠깐 자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허구한 날 나가서 술 먹고 놀던 제가 밖에 나가지를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부모님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겪은 건 아닌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면서 물어보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어요. 게임을 오래 했다고 하더니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척척 미션도 해주고 장비도 맞춰주고 저를 위해 돈까지 써가면서 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캐릭터도 엄청나게 좋아서 게임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접속 시간을 맞춰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게임을 이왕이면 같이 접속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기에 좋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취미는 게임이고 직업은 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걸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썰을 풀듯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정이 들었고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기다리게 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소개팅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지만 이미 정이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게임 속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게임 캐릭터가 아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 오빠가 자기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어 놓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순간 내 전남친들도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없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얼굴로 프로필을 해두었고 그렇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근슬쩍 서로의 연애에 대해 질투하듯 이야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게임보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막 애가 닳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게임 세상 속에서 저희는 연애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잘생긴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슬쩍 사진이 오빠 얼굴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진을 보내주는데 하나같이 죄다 잘생긴 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고 제 얼굴에 자신감도 있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번 만나려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거나 오빠가 서울까지 와야지만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미 제가 애가 달아있는 상태에서 내빼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부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때마침 친구들도 부산 여행 가자 하고 말이 나왔던 상태라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망의 부산 여행일이 다가오고 친구들에게 둘째 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알아서 놀다 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부산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가겠다고 해서 저에게 배신잔이 따로 논다고 뭐라 하는 것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이 되고 친구들은 이미 나갔고 저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몇 시쯤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분만 있다가 이러면서 약속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만나기로 해놓고 자꾸 코앞에서 30분만 있다가 보자 하는 식으로 약속을 미루니까 제가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언제까지 사람 기다리게 할 거냐? 그냥 클럽이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지금 보자고 근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오빠가 유부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끽해봐야 20대 후반인데 벌써?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스스로 잘 달래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진 속 꽃미남이 아니라 완전 거구의 야수가 나온 겁니다. 몸도 씨름 선수처럼 퉁실퉁실해가지고 얼굴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이거 코믹 만화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생긴 거예요. 그냥 딱 야수. 야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줍게 저한테 손을 흔드는데 순간 배신감이 왕창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신데 저한테 인사를 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뻘쭘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 사진을 빌려다가 썼다고요. 저는 정말 깊은 배신감도 들고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정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자고 약속은 해둔 탓에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는지 그동안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을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대로 헤어지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2차로 조개구이 집에 가서 소주를 먹기로 했는데 뜨거운 새우구이를 일일이 까서 제 그릇 앞에다가 두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잘생긴 그 얼굴로 까줬으면 감동 먹고 바로 눈물이라도 흘렸을 텐데 야수가 와서 그러고 있으니 먹기 싫어졌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익은 걸 보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동하긴 했지만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 친구들이 있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전화도 하기 싫어서 문자로 은근히 이제는 만나지 말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그래? 이러는데 순간 맞아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여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다녀와서도 게임 속에서 자꾸 저를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야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척척 장비가 생기니까 편하긴 했지만 얼굴도 이미 마주한 상태에서 딱 잘라내고 싶었기에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게임만 재밌게 즐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게임만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야 뭐 평생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잠깐 연애만 하는 거면 이렇게 자상한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한테 계속 지고지순하게 잘해주고 저만 챙겨주고 무조건 저를 1등이라고 생각해주는 남자가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동안 잘생긴 애들이랑 연애했을 땐 꼴값을 다들 했거든요. 바람을 핀다던가 저를 무시한다던가 하는 그런 은근한 우위 선점 같은 거요. 못생겼으니까 여자 문제도 당연히 없을 거고 저한테 하는 행동만 보면 너무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라도 게임을 접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홀라당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연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중에 보름을 서울에 와서 지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와 저거 예쁘다 하면 꼭 선물로 안겨주고 데이트할 때도 저한테 돈 한 푼 못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만 즐겼어요. 얼굴은 자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30의 나이에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때마침 친척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거기 취직을 하게 되었다며 서울에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집에서 전세로 구해다 줬으니 몸만 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했습니다. 집에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두었고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저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서 서울로 취직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근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예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기도 하셨죠. 키는 거의 190에 육박하고 몸무게도 100kg인 거구의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다니까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다면서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어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집안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남편의 가정 환경이 은근 걱정되긴 했는데 신우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막내를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우리 막내 잘 챙겨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올 때는 이게 시집살이인가 싶긴 했지만 오해였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것이더라고요. 양가 분위기 훈훈하고 집 문제도 해결됐으니 식장만 잡아서 결혼하면 끝이다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일절 저에게 맞춰주시겠다고 돈만 주시겠다고 해서 완전 땡 잡았구나 싶었죠. 저한테 예물도 엄청 잘 챙겨주셨고요. 결혼식은 정말 축복의 끝이었어요. 미처 몰랐는데 남편네 집이 정말 대가족이었더라고요.
경사 났다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저한테 용돈도 다 챙겨주시고 결혼해서 너무 보기 좋다고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내력인가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데, 그래,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나도 축하를 받은 탓인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오른 게 눈에 띄는 체질이었기에 저는 밥을 항상 칼로리 계산을 해가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고삐가 풀리고 말았던 거죠. 아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이게 다 영양분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밥을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게다가 입덧도 먹덧으로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입에 뭔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먹을 걸 찾아다녔어요. 처음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정말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면서 그간 너무 말라서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살 오르니까 보기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살이 오르니까 남편도 시부모도 저한테 은근히 또 먹냐? 또 먹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만삭 때까지 거의 30kg가 쪘거든요. 다른 산모들은 12kg에서 15kg 정도로 살이 찐다고 요즘은 임신해서도 몸매 관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오죽하면 임신 당뇨가 올 것 같다면서 먹을 거를 좀 줄여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살 오를 때 보기 좋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저한테 그만 먹으라는 눈치를 줄 정도였고요. 시부가 좀 말을 막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한테 왜 이렇게 처먹니? 하시는데 임산부한테 처먹냐는 말이 나오니 서럽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가면 너 아까 과자 먹지 않았어? 또 밥을 먹게? 하면서 눈치를 주고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이게 다 당분인데 또 먹게? 하면서 남편이 자꾸 꼽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볼 건 얼굴밖에 없었는데 너도 이제 한물 갔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는 제가 시부 생신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축하드리겠다고 부산까지 갔는데 걷는 게 뒤뚱뒤뚱 하다면서 하마 같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순간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싶지는 않고 남편은 진짜 숨 넘어가게 웃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작은 신우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그러자 시부가 콧방귀를 뀌면서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 게 불편하냐고 저한테 계속 대답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말했죠. 좀 불편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부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노발대발 하시더니 하나뿐인 며느리가 이쁨 받을 줄도 모르는 애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솔직하게 말하래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진짜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살쪄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더 먹으라고 반찬 밀어주시고 시누이들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임신했을 때 서러운 기억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아냐면서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지 하고 남편한테 눈치도 팍팍 주시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제가 먹을 걸 다 먹어서 자기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100kg였던 남편. 살이 더 쪘으면 쪘지 절대로 2자릿수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살을 빼야 하는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이 1kg라도 빠져서 99kg만 됐어도 제가 그냥 무시해야지 했을 텐데 저 만나고 단 한 번도 2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서울에 돌아오면서 나 앞으로는 몸 무거워서 부산에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빤 왜 자꾸 나한테 살쪘냐고 뭐라 하냐고 내가 그냥 먹기만 해서 찐 게 아니라 애가 생기면서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서러움을 토로했죠.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른 산모들은 죄다 10kg에서 조금 더 찐다는데 너는 무슨 새쌍둥이 가진 사람처럼 쪘잖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다들 조절하고 다들 살 안 찌려고 노력하고 한다는데 자기가 잡힌 어장 속 물고기 같냐면서 자기한테 잘하래요.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 진짜 누가 봐도 정말 못생겼어요. 진짜 너무너무 못생겨서 얼굴을 마주하고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지 주제도 모르고 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임신 기간 내내 제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있는 와중에 시부모가 저 만삭이라고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삭 때 몸이 어떤지 다들 아시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무겁고 허리가 당기고 어깨도 아프고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지치고 숨만 쉬어도 죽겠는 몸을 하고 있는데 시부가 자기 쇼핑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도 번쩍한 백화점이 많은데 굳이 서울에 와서 쇼핑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돈 내달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였겠죠. 우리 아기 옷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면서 저 끌고 백화점 가가지고는 빨리 걷지도 못한다고 궁시렁거리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진짜 난리더라고요. 제가 없는 돈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쇼핑을 시켜드리니까 시무가 보다 못해서 시부를 말렸어요. 얘네 이제 곧 애기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왜 자꾸 돈 쓰게 시키냐고. 시부한테 한마디 하니까 백화점 한복판에서 시부가 저를 확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받냐?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아닌데 왜 그래? 하시는데 주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저보고 그 정도 능력도 없냐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어디다 다 쓰고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정말 월급 1,000만 원쯤은 턱턱 가져다 주는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남편 친척네 사업체에서 낙하산으로 겨우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300만 원 받아오는 처지인데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삭 임산부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서운한 건 둘째치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진통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바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첫 출산은 오래 걸린다더니 정말 하루를 꼬박 앓고 아이를 건강하게 무탈하게 출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제 몸부터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뒤에 소파를 떡하니 차지하고는 코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를 차지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내내 앉을 자리 없이 서 있어야 하셨고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이 코 고는 남편 보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였는지 시모가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시부가 왜 깨우냐고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 좀 조용히 이야기하소, 우리 아들 깨요 하는데 저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혼났네요. 시모가 놀래서 여보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저놈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당장 깨우라고 하는데 시부가 바깥일 하고 온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고 주말이라서 출근도 안 했고 밤새 게임하느라 저렇게 처자고 있는 건데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뭐라 더 할 말이 없으신지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저만 챙겨주셨어요. 시부는 아나무인처럼 아들 편들고 시모만 가운데서 계속 제 눈치 보랴 친정 부모님 눈치 보랴 바쁘셨어요. 조리원에 가서도 남편은 완전 무신경의 극치였습니다. 가서도 내내 휴대폰 보느라 애가 모유 수유를 하러 방으로 올라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게임이 아무리 즐거워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서 방에 올라오는데 눈길 한 번 안 줄 수가 있나요? 제가 신경질을 자꾸 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난 건지 뭔지 괜히 저한테 더 틱틱거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니까 저 대신 자기가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일하고 게임하고 하느라 어깨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다면서 마사지 5번이나 받을 건데 그중 한 번만 양보를 하래요 글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너 그냥 집에 가라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라. 나 조리원에서 혼자 좀 쉬자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오 그래? 하고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리원 동기들이 제가 미혼모인 줄 알고 처음에 말 걸기가 좀 그랬대요. 혹시라도 눈치 없이 남편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제가 눈치 볼 줄 알았다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편하더라고요. 먹는 걸로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내내 게임하다가 코 골며 잠드는 인간 없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2주일 동안 푹 쉬고 애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애가 울어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지, 저는 젖병 삶아야지, 기저귀 치워야지,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야지.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불고 하는데 분유 잘 먹이고 트림 제대로 못 시켜서 와르르 다 토해버리지. 그거 치우고 있는데 남편 놈은 옆에서 밥 언제 주냐고 저한테 배고프다고 난리지.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네가 좀 차려 먹어라 제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애 보는데 네 밥까지 차릴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 집안 꼴 좀 보라고. 다른 집 남편들은 밥도 차려줘, 쓰레기도 버려줘, 애도 봐준다는데 도대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입을 떡 벌리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제서 지도 좀 오바했다고 느낀 건지 A씨 이러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으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하고 말도 섞지 않고 제가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고 애만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화풀납시고 말을 슬쩍 거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시계를 던지는 바람에 고장이 났으니 좋은 시계 하나 사주면서 화해하자는 성의를 보이래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가 목 끝까지 욕이 차올라서 남편한테 미친놈이냐고 한마디 하고는 쭉 무시했네요. 그렇게 아이 100일 잔치가 다가오고 저는 대충 100일 잔치 상차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 100일이라고 서울에 오신 겁니다. 시부가 조촐하게 차린 상을 보고 차린 게 없다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애기 보고 싶다고 100일상은 제대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서울까지 와놓고 저한테 차린 게 없다면서 면박을 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갈비찜 정도는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녁상은 뭘 차려줄 거냐길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애기 보느라 정신도 없는 와중에 남편은 멀뚱히 서 있기만 하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남편 보고 야, 밥이나 차려라 하니까 남편이 내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애기 볼 거냐? 아니면 배달이라도 시키라고 신경질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냐고, 미리미리 전날부터 준비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저한테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야 시모가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고 나가서 사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야, 너는 든든한 시모 있어서 좋겠다 이러는데 진짜 맘 같아서는 주둥이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애 돌날이 올 때까지 살이 20kg 이상이 빠졌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줄인 것도 아닌데도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지쳐서 빠진 살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참아내느라 빠진 건데 속 편한 남편 새끼는 저한테 더 빼야겠다. 그래야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이딴 소리나 짓거리더라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늙으니까 살이 빠져도 예전 얼굴은 안 나온다 이러는데 지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제가 살 빠지고 나서 편의점에 급하게 마실 거 사러 나갔다가 번호 따인 적도 있거든요. 지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저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부모님이 애기 본다고 집에 놀러를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고는 밥까지 차리게 할 수 없다고 밖에 나가서 몸보신도 할 겸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던 남편놈이 갑자기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말 저녁에 바쁜 일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쓱 오더니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뭐 사냥을 하기로 했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게임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보고 너 하나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태도냐고 했죠.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네가 이 게임을 몰라서 그렇지 사냥 한 번 하면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는지 아냐고 저를 무슨 멍청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 필요한 걸 모으기도 해야 되고 팔면 다 돈이 되는 거라면서 못 가겠대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자네는 집에 있으라고 우리 딸 데리고 소고기 먹고 오겠다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양보할 테니 소고기 좀 싸와서 집에 와서 구워달래요. 진짜 미친놈 맞죠? 제가 빡쳐서 대꾸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버렸어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고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아기 보러 온 좋은 날인데 이런 꼴만 보여드려서 저도 진짜 속상했습니다. 아빠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평소에 도대체 어찌하고 사는 거냐고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쁘다고 어딜 가도 빠지지 않던 딸인데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니까 부모님 속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 무시당했던 일, 짜증났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휘몰아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혼하고 싶냐고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 엄청 가부장적이고 저를 엄하게 키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또 아빠 무서워서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시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아빠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저도 막 입이 터진 거죠. 제가 끄덕끄덕하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고 다 털어놓으니까 아빠가 더 볼 것도 없다 당장 이혼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찌나 든든하던지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아군을 얻어내고 집에 홀가분하게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게임하다가 저를 쓱 보면서 야, 소고기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왜 포장해 오냐고 가서 구워 먹는 거면 몰라도 찌질하게 포장해서 집에 와서 구워 먹는 게 뭐냐고 한마디 했죠. 지가 먹고 싶었으면 따라가서 먹어야지 게임 때문에 포기해놓고 양손에 떡 쥐려는 심보가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깟 소고기 포장해오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면서 네 입만 입이냐고 혼자 살찌울 때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혼자 처먹고 오니까 좋냐? 이러는데 진짜 뚫린 주둥이라고 저걸 말이라고 뱉나 싶고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야, 니는 라면 먹는다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라면 타령하더니 내가 소고기 먹고 온 게 그렇게나 꼽냐? 그러면 네가 게임 포기하고 따라왔어야지.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다가 나한테 소고기를 내놓으라고? 내가 같이 가면 나보고 결제하라고 할 텐데 내가 돈이 어딨어? 내 덕에 네가 공짜로 든든하게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냐? 이 배려 넘치는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빈손으로 오고 싶어? 내가 눈치껏 빠져줬으면 포장이라도 해왔어야지. 그걸 안 해와? 나쁜 년. 당신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그랬어? 년? 그리고 공짜? 우리 부모님 돈은 돈도 아니다 이거야?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내가 돈 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야, 왜 나한테 예민하게 굴고 그래? 네가 예민하게 만들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면서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혼해. 그랬더니 저한테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민 끝에 겨우겨우 뱉은 말인데 장난 취급하면서 제 말을 집중도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냅다 아파트 밖으로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는 끝까지 게임. 아주 게임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장난은 네가 하는 행동이 장난 같아 보인다 아주. 됐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싶었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하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뭔가 꽁꽁 숨겨뒀다는 말투로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고 뱉은 말이나 잘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서름을 견디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말투로 후회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강하게 나갔죠.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죽어도 그럴 일 없으니까 너나 말 바꾸지 말고 이혼 도장 준비하라고요. 남편이 막 웃음을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 얄밉고 못생겨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텐데 내가 아주 떼부자가 될 예정이거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술술 불더라고요. 나랑 같이 게임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서 크림을 수입해와서 파는 사람이다 이거야. 화장품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주 성능이 대박이라고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 그 크림이 뭐냐면 지금 품절 대란으로 구할 수도 없는 마사지 크림인데 그걸 바르면 미백도 되고 주름도 펴지고 뭉친 데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도 풀리고 모공도 없어지는 그런 크림 아니겠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바로 투자를 해야지. 게임 같이 하는 형이 엄청난 부자라면서 아이템 몇백만 원짜리를 현찰로 턱턱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마사지 크림을 수입해와서 팔고 하는 사람이라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서 남편한테 아무도 공동 투자 안 시켜줬는데 게임 같이 한 정이 있으니 자리 하나 주겠다고 했대요.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서 못 파는 크림이라고 한국에서도 팔아보자고 무슨 한국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나 뭐라나. 저한테 앞으로 수백억을 벌어올 건데 이혼하자고 하면 지는 좋다고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투자를 한 건 그렇다 치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데 투자를 했냐고 하니까 시부랑 같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부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마치 돈 때문에 제가 이혼하자는 이야기한 걸 후회하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돈을 수백억을 벌면 애 생각해서 1억 정도는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약올리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있으면 홈쇼핑이며 방송이며 난리가 났겠죠. 미백도 되고 모공도 줄고 주름도 펴지고 거기다가 근육까지 풀리는 마사지 크림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중국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자기는 이제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디 끝까지 해봐라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할 거면 빨리 하자고 난리를 치더군요. 재산 분할이니 뭐니 더러운 거 싫다면서 이 아파트 반으로 뚝 떼서 줄 테니까 이혼만 빨리 하재요. 자기는 더 젊고 어린 여자 만나서 세상가 갈 거라면서 애도 저보고 키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완전 고마운 일이었죠. 아파트를 반으로 뚝 떼서 준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존재하지도 않다는 건 모르고 100% 사기 맞은 건데도 저는 일부러 안 알려줬습니다. 시무랑 신우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굳이 지금 말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입 싹 씻고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아파트 반 떼어주기로 한 거 까먹지나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이사갈 꿈에 부풀어서 당장 집부터 정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아무리 잘 돼도 1억 이상은 안 줄 거라고 원포를 놓길래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협의 이혼도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저희는 아파트도 정리했고 남편은 오른 시세까지 쳐서 반을 뚝 저에게 떼주었습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단을 거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애 핑계대고 돌아온다 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 저한테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 사기꾼이 남편한테 뭐라고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돈 들어올 거다 하면서 버티더라고요. 수익이 쉽게 들어오겠냐? 한 방에 주겠다. 제품이 곧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깨어냈더라고요.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한 셈이죠. 이혼하고서는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랑 떨어지니 세상 여유가 생기더군요. 친정에서도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시고 저는 6개월 만에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날짜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긴 했으니까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제가 취업을 할 시기쯤에 결국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대출을 1, 2천 받은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1억을 좀 넘기는 금액을 받았다 했어요. 그 돈을 들고 튄 사기꾼 잡는다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부랑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했대요. 경찰 수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기꾼들은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모한테서 죽는 소리 들려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우리 신혼집 정리했던 돈도 추가로 다 쏟아 부었대요. 그러니까 1억 조금 넘는 돈인 줄 알았더니 거의 5억 넘게 투자를 했던 거죠. 세상에 그런 크림이 있었으면 사기꾼 입으로 듣기 전에 입소문이 났겠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런 크림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시모나 신우들만 알았어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텐데 시부나 남편이나 돈 욕심이 나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거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고요.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문자로 1억 주니 뭐니 하더니 사기 맞았다며? 하면서 염장도 지르고요. 남편은 집에서도 죽일 놈이 됐는지 저한테 새벽에 문자로 자니? 하고 뜬금없이 보내더라고요.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도 연락 오는데 다 차단하니까 계좌에 이런 식 보내면서 사랑했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주라 연병을 하더군요. 그것도 스토커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조사받게 해주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하고 양육비나 지급하라고 매달 소장 보내고 있고요. 저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니 예전 몸매로 돌아오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활력 있게 사니까 주위에서 소개팅 시켜준다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따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만 남자라면 이제 치가 떨려서 아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 예정이랍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